2위 김동현 착한 마음으로 내가 1위 됐다면 미안했을 것. 박창근에게 특별한 감정. 지난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간 시각. 약 3개월간 달려온 TV조선 내일은 국민 가수의 최종 국민 가수로 박창근이 호명되는 순간 바로 시선이 흘러간 건 창근 형님을 양팔로 한껏 끌어안는 김동현이었다. 깡충깡충 발을 구르며 격한 축하를 건네더니 누구보다도 환한 얼굴로 인해 그는 외친다. 박창근, 박창근. 그의 선창에 따라 톱7에 오른 나머지 멤버들도 박창근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다. 10월 7일 첫 무대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무대에 그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가 발자취처럼 남았지만 이날 이 한 장면이야말로 김동현이란 사람의 인간됨을 보여주기 충분하지 않을까. 근육을 아끼지 않고 말 그대로 격한 웃음으로 포옹하는 김동현의 아이 같은 웃음 속엔 사람들이 가끔 잊고 지내는 순수가 튀어나왔다. 초승달 모양으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입꼬리는 그 자체가 위로였다. 가식은 김동현이란 사람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 같았다. 그가 응원한 창근 형님이 왕관을 쓰고 황금 트로피를 안고 상금을 받는 동안 그래도 내 마음속 1위는 김동현이라고 외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날 최종전 인생곡으로 허각의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를 선택한 그는 마스터 점수 1097점을 받았다. 1100점 만점에서 단 3점 모자란 점수. 마스터 점수로만 보면 1위다. 첫 방송에서 부활의 비밀을 택해 오라트로 대중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그가 최종전에선 마스터들로부터 최고라고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매끄러운 미성과 기교, 무엇보다 노래에 대한 진심을 담은 절창창, 은가수 김동현의 이름을 대중들이 머릿속에 새기기 충분했다. 이날 만난 그는 무대가 주는 아우라를 넘어서는 어른 같았다. 1위라는 자리, 3억 원이라는 상금, 욕심이 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1등이 됐다면 미안했을 것이라고 겸손해한다. 김동현은 지금의 위치도 과분하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갈고 닦으라는 신호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저에게 점수를 주시고 투표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일일이 인사를 드려도 모자라죠. 하지만 제가 만약 1등이 됐다면 지금 잠깐 쏟아낸 것 덕분에 정해진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내공이 아직 부족한데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하라는 여러분의 격려라고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과의 인터뷰에 앞서 그려놓은 일부의 이미지가 있었다. 장난기 없이는 그냥 하루를 넘기지 않을 듯했고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끔은 아찔하고 가끔은 어디서 고삐를 잡아야 할지 아슬아슬하게 웃음을 터뜨릴 것을 기대했다. 유쾌함 한도 초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뷰장에 김동현표 개그로 가득 찰 듯 싶었다. TV 속 비하인드 스토리나 네이버 나우 등에서 비치는 모습에서나 유튜브 내일은 국민가수 공식 계정 톱7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는 장면 등을 통해 또 과거 각종 온라인 자료 등을 통해 준비된 예능인 일기를 차곡차곡 선보였던 그 아닌가. 매끄러운 미성을 무기로 그만의 기교로 음표를 타고 내리듯 인터뷰 분위기를 널뛰듯 휘어잡지 않을까 했다. 특유의 넉살에서 비롯되는 친근감과 코믹과 애절을 넘나드는 그의 풍부한 표정은 김동현의 매력 중 매력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진지하고 또 진지했다. 이까지 와서라며 부산 사투리를 적당히 섞어 쓰는 데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김동현의 말맛을 더해주는 동안 그는 용기가 생겼다며 쑥스럽게 웃는다. 힘있고 고운 미성으로 시청자를 홀린 그의 한마디. 진짜 국민가수에 잘 나왔다고 느낀 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몸소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는 국민가수는 나올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네, 실력 부족하니 갈고 닦아야지 생각했거든요. 제가 유명한 오디션은 그냥 여러분이 다 아는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그런 유명한 오디션은 다 도전해봤어요. 6에서 7번 정도? 다른 오디션 말고도요. 근데 예선도 통과 못하더라고요. TV요? 당연히 얼굴 한번 안 나왔죠. 실력이 부족하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린 시절 그는 노래 좀 한다는 친구 중에서도 튀는 이였다. 예체능에서는 실력 발휘를 단단히 하는 그였다. 일단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 동현이 노래한다며 그의 주변에 모였다. 중학교 때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네 가수해라. 네 가수해라라는 친구의 진심은 10여 년이 지나 네 국민 가수 나가봐라로 바뀌었다. 솔직히 TV 오디션에 계속 떨어지다 보니 나는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최소한 30이 될 때까지 목표로 삼고 인생 철학도 키우면서 갈고 닦아야지 했습니다. 처음엔 부산에서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의 제안이었다. 내일은 국민가수 오디션 공고가 난 뒤 같이 한번 응모해보자는 것이었다. 내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대이. 안 나간다. 김동현은 거절했다. 친한 형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다. 소셜미디어 메시지에 국민가수 포스터를 보내고는 나가보라고 당부한 거다. 그의 실력을 알고 그를 아꼈기에 설득한 것이다.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갈고 닦는 과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의 마음이 드디어 바뀐 건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국민가수 포스터 한 장이었다. 아들에게 부담될까? 아들이 괜히 마음 쓸까? 그냥 알고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일상인 척,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의 함축적인 사랑을 포스터 한 장에 담아 보낸 것이다. 어머니랑 진짜 친하긴 해도 평소에 그런 거 보내신 적이 없거든요. 노래하겠다는 것도 처음엔 반대하셨기 때문에 제 앞날은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믿고 맡기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 말씀 없는 포스터 한 장이 그렇게 울림이 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마음을 닫아놓고 산 건 아닌가? 나만 나를 판단하고 있었나? 나를 판단해 주실 분들이 많은데 왜 밖으로 깨치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고 깨닫게 됐죠. 일단 부딪혀보자 했어요. 그를 국민 마음에 안착시킨 건 첫 등장에서 보여준 빼어난 미성뿐만 아니다. 숯불 총각이란 귀에 쏙 들어오는 애칭. 숯불 닭갈비집에서 하루 200인분의 숯불을 피우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속이었다. 숯가루 마시며 듣기만 해도 텁텁할 것 같은 그에게 누구보다도 곱고 맑은 목소리가 터져나오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었다. 숯가루 대신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숯불 대신 황금 트로피 들자 같은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첫날 마스터 예심 1라운드에 등장한 이들 중 숯불 총각 김동현을 비롯해 반바지맨 김희석, 집시 청년 이솔로몬, 23년 포크웨길 박창군 등 톱10에 오른 막강한 실력파들이 대거 포진했지만 그 중에서도 숯불 총각의 인상은 이날이 엔딩 요정이었던 박창근 못지않게 강렬했다. 그런데 그는 막상 솔직히 그 별명 제작진에 안 하고 싶다 했어요 라고 말한다.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 보면 닉네임이 따라붙는 건 팬들 기억에도 쉽게 남기도 하고 장점이 되는 일도 많은데 왠지 그만큼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다는 단어를 쓴 만큼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라면서 사연팔이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오디션에 각종 서사가 붙은 건 감동을 배가시키기도 하지만 가끔 억지 감동을 자아낸다는 일부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그는 그 부분을 신경 쓴 것이다. 아직 부족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별명을 등에 얻고 실력 대신 인상을 남기려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리고 노래만 바라보고 더 어려운 일도 마다치 않으며 달려온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분명 끼어 있으니 일하는 게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즐거운 추억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내세우자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요. 하지만 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었다. 숯불을 달구며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던 자신도 김동현이었다. 결국 이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잠깐 고민하다 숯불 총각 저 하겠습니다 했지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그날 밤부터 정말 휴대폰이 터질 듯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또 댓글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숯불 총각을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제 이름은 모르셔도 숯불 총각은 다들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제작진이 오르셨던 거죠. 그렇게 대중에게 각인된 숯불 총각은 역시 마스터 예심에서 집시 여인으로 오라트를 받은 집시문 이솔로몬과 경연이 지나면서 숯솔 케미를 선사한다. 지내다 보면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고 다가가 이야기해보고 싶고 그게 로몬이 형이었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형 집에 좀 가보자고 다갔어요. 응, 그래 잘 들어가고라고 철벽을 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우리 집 갈래라며 씩 웃어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대화선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모니 형이랑은 진짜 많은 걸 공감하고